네, 안녕하세요. 창필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방만한 경영, 대기업이 망하듯이 프랜차이즈 기업도 망해가고 있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뉴스에서 흔히 우리가 얘기를 듣는 게 방만한 경영으로다가 그 회사가 어려움을 닥치고 망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대충 들으면 회사를 좀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너무 좀 대책 없이 크게 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뒤에 방만한 경영으로다가 망했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원대한 꿈으로 경영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죠. 97년에 IMF가 오고 당시 대기업들이 마구 망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망한 이유를 대충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일단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기업 수출 위주로 플랜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좀 똥값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그 돈 가치가 낮아져 가지고 외국에서는 경쟁 나라보다 싼 값에 팔 수 있게 되고, 원화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려면 돈을 또 외국에서 또 많이 빌려와야 되고, 돈을 많이 빌려서 기업들이 그렇게 빌려온 돈을 문화발식 확장이라고 해서 또 회사를 많이 세우고 미친듯이 계열사를 그 당시 늘려나갔죠. 뭐 그런 와중에 뭐 부조리하고 비도덕적인 일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고 치면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걸 수출을 해야 되는데 막 부둣가 같은데 배에다 태워야 되니까 이렇게 뭐 배송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또 자동차 배송해주는 회사한테 또 외주를 줘야 되는데, 이게 수출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많아지면 또 외주 주는 그 결제금액이 많아지면 좀 이게 좀 아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하는 게 수익도 좋고 또 이게 효율이 좋아지는 거니까 뭐 자동차 뭐 배송업체를 또 세우게 되고, 부둣가에서 뭐 또 태우면 또 우리나라 택배도 있지만 외국으로 택배 가는 것처럼 그 미국으로 뭐 실어 나른다 이런 뭐 한진해운이나 뭐 대한통운 뭐 이런 해상으로다가 택배 보내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회사들한테 해상 배송을 시키는데 또 이게 거기다 지불하는 돈이 많아지면 또 이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럼 외주를 주던 걸 또다시 뭐 그 회사를 차린다든가,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회사를 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또 해야 되니까 자식들한테 이렇게 계열사 분리를 한다든지, 또 자동차를 팔려면 또 홍보도 해야 되는데 또 홍보 업체한테 또 외주를 주면 또 이게 또 아까우니까 또 효율성 넘치게 또 자기도 홍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홍보를 시키고 또 그 회사는 또 딸한테 주고,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회사가 많아지는 만큼 또 믿을 만한 자식들한테 줘야 되다 보니까 예전 기업 하시던 분들이 그래서 애를 좀 많이 낳으신 건가, 뭐 이런 것도 이해가 좀 되고요. 사업이라는 게 현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면 또 돈도 빌리고 뭐 또 수수료도 주고 이러면 또 아까울 수 있으니까 또 금융 쪽으로 뭐 회사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또 늘려가는데, 이게 사실 내 회사의 모든 그 산업이 잘 되기만 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될 때가 꼭 문제가 됩니다. 내가 훈제오리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무지하게 잘 팔린단 말이에요. 전국으로 미친듯이 배송을 해줘야 되는데 내 오리를 배송해주는 그놈만 엄한 놈이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배가 아픈 거죠. 이게 또 많이 팔리는 만큼 그만큼 물류로 가는 비용도 엄청나니까 그 배송비만 내가 먹어도 이게 얼마짜린데, 이러면 배송업체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지입기사들 또 돈 주는 게 또 아까우니까 지입기사 그럼 프리랜서 말고 아예 배송기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또 직접 내가 차 사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더 이익이다 하면 또 그런 걸 또 사서 또 월급을 주면서 쓰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치킨 배달하는 사장님이 배달 대행으로다가 한 달에 몇백만 원 주는 거 아까우니까 이거 이 정도 쓰려면은 내가 직접 배달원 고용해서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토바이 사고 배달원 뽑아가지고 배달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뒤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를 고려하지 않은 거고, 이익도 있지만 리스크도 크다라는 거를 간과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인 거죠. 어쨌든 성공을 했다가 점점 사업이 쇠퇴하게 되면 그럴 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먹던 것을, 기존에 있던 회사 정리를 하면서 좀 작아지면 좀 창피하니까 그런 창피죄에 걸리더라도 좀 작은 규모로 축소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버티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예전 습관 못 버리면 빨리 망하고 회사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거를 프랜차이즈 기업 쪽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만약에 삼겹살로 대박 쳐가지고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처음에는 삼겹살로 대박을 치고 겸손하게 가맹점에다가 삼겹살이랑 뭐 핵심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소소하게 관리하고 로열티 받으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가맹사업을 시작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겹살집도
이게 자기도 잘 되고 가맹점도 이게 잘 되다 보면은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싶고 좀 더 이렇게 좀 성공을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든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그냥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좀 돼야 새로 사는 것도 공동구매 이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좀 싸게 사오기도 하고 어쨌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광고를 하더라도 10개 매장 한 번에 하는 거하고 한두 개 매장 하는 거하고 이게 단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소스를 만들더라도 한 번에 1톤 만드는 거하고 한 번에 뭐 100kg, 500kg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고 말이죠. 냉장고를 들여놓더라도 한 번에 10개 주문하는 거하고 하나씩 주문하는 거랑 틀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맹점이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도 좋고 흐름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점점 외주로 주던 일들을 직접 하게 됩니다. 직접 하면 되게 좋은 게 수익도 좋아지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뭐 얼마가 남는지도 뭐 뒤에 계산은 하겠지만 어쨌든 매출 규모가 커진다는 건 회사 덩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원래 남한테 시켰던 그런 간판 제작 일도 내가 직접 간판 회사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남에게 맡겼었던 그 인테리어 일도 직접 인테리어 회사 세워가지고 직접 하게 됩니다. 가맹점에 공급을 할 때 10%씩 떼서 배송비를 주던 거를 직접 물류회사를 차리게 되고, 회사 지하에서는 직접 삼겹살 고기를 다듬고 또 원팩 포장을 하고 한쪽 구석에서는 칸막이를 쳐서 뭐 소스를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회사 직원들은 정말 뭐 폼나게 50여 명, 막 100여 명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게 되고, 계열사가 많아진 만큼 또 회장님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삼겹살을 하면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소소하게 가맹사업을 하던 그 회사가 유통수익, 광고 수익, 인테리어 수익, 다양한 수익을 취하게 되는 그런 종합 외식 업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과거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규모의 경제도 실현을 했고요. 실제 인력도 중복으로 쓰면서 고정비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강력한 현금 흐름으로 확장을 해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난 대기업의 전철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전철을 알아야만 새롭게 자신의 자영업을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키우고자 하시는 그런 예비 사업가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만하게 경영을 해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벌었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선배들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부터 무언가 굉장히 갖추고 시작하시려는 그런 예비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 무언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렇게 경영을 하는 선도기업들은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유통이면 유통에 집중을 하고, 컨설팅이면 컨설팅에 집중을 하고, 운송이면 운송에 집중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최대한 경쟁력 있게 갖추고 치킨 게임을 통해서라도 경쟁업체들 다 죽여서라도 확실하게 그 분야에서만큼은 우뚝 서고자 진짜 노력들을 하고 있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요, 나의 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사업의 여정에서 순간순간 보이게 되는 그런 작은 이익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분야에서만큼은 먼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한계를 파는 거. 앞으로 자영업을 넘어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될 분들이 마음속에서 꼭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신의 자영업을 실제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아직은 다 갖추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고정비를 늘리고 이렇게 조금씩 규모를 먼저 키우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모쪼록 베테랑 자영업자분이시지만 사업가로는 초보로 시작하시려는 사업가들에게 이번 영상이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